제우스의 부인이라고 알려진 헤라에게입니다. 헤라가 그리스 이름이고 로마에 가면 유노라는 이름을 얻죠. 유노.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헤라 하면 뭐 제우스의 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신은 어떤 역할, 뭐 남편 또는 뭐 대장장이 뭐 이런 역할을 맡는 거는 그 신화 얘기를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비디우스가 바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화에서는 딱히 어떤 고정된 역할을 맡았다기보다는 그 신들이 등장하는 맥락 속에서 그 이름들이 뭐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이제 생기는 거지만 그렇다고 무슨 뭐 계급처럼 또는 무슨 회사에서 직무 맡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었는데 오비디우스가 이걸 복잡하니까 깔끔하게 이야기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된 역할을 맡긴 거고 거기에 이제 토대를 두고 대중 신화서들이 다 이런 식으로 헤라는 뭐 질투하는 부인상 이런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헤라는 아르고스에서 오랫동안 섬겨졌던 여신이고 그래서 아르고스의 헤라 숭배는 굉장히 유명했고요. 유서 깊은 것이었고 거기서 이제 헤라는 무슨 질투하는 쪼잔한 뭐 남편 바람기에 골머리 아픈 뭐 그런 부인상이 아니고 위험 있고 영험한 존재였다는 거.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 솔론이라는 아테네 정치가가 이제 개혁 입법을 만들어 놓고 이 입법을 다시 폐기하려면 그러려면 만든 사람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가조항을 넣고 도망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아테네 내부에서 가난 빈부격차로 생긴 갈등 때문에 개혁 입법을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테네를 도망쳐 나와서 지중해를 이제 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크로이소스 왕이라고 리디아의 왕이 크로이소스를 만났을 때 크로이소스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 지중해 전역에서. 그래서 은근히 이제 솔로는 유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하고 또 많은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크로이소스가 자기를 꼽아줄 거라고 은근히 기대하고 당신이 만난 사람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솔론이 3명의 사람들을 대는데 그 중에 당연히 크로이소스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크로이소스가 실망해서 그러니까 막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근데 왜 나는 그런 축에 못 드냐 이런 얘기 했더니 솔론이 하는 얘기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죽어봐야 한다. 잘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꼽은 사람들이 클로비스와 비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클레오비스와 비톤은 헤라 여사자의 아르고스에 있는 헤라 신전의 여사자의 아들들이었고 이들이 이제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원래 이제 아르고스에서 헤라 여신의 제의를 거행할 때 그 황소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어디서 출발해서 헤라 신전에 도착하는 거거든 여사제가. 근데 황소가 병이 났나 뭐 그래갖고 마차를 끌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클레오비스와 비톤이 그 황소 대신 그 어머니 여사제의 마차를 끈 거죠. 그래서 마차가 무거웠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머지 자기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헤라 신전에 들어가서 헤라 여신에게 빕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클레오비스 비톤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인생이 일종의 뭐 고해다 뭐 이런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역설도 깔려 있습니다만 그 역사에서 헤로도토스가 보고했던 것처럼 이 아르고스의 헤라 여신 숭배는 대단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헤라가 여러 차례 그리스 신화 얘기를 합니다만 올림포스 신들은 도래한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토착민이 아니고 저 북쪽에 있던 이민족들이 여기 쳐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들도 데려온 거죠. 보통 이제 그리스 신화 해석하는 사람들이 토착 신들은 그 데모신, 그러니까 어머니 신들 중심의
어머니 가장을 이루는 공동체 사회였다면 도래한 신들, 도래한 이민족들은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 문화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신화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토착민들이 섬기던 신들은 대개 괴물이 되거나 아니면 도래한 신들의 부인이 되거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헤라가 제우스의 부인이 된 것이 바로 토착신과 도래신의 결합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헤라 여신은 또 그 밖에 이제 결혼을 보호하고 젊은이를 양육하고 뭐 이런 역할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화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질투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질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를 양육한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헤라클레스라는 이름 자체가 원래 헤라클레스는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거든요. 헤라클레스로.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겪는 그 모험들이 헤라가 어떤 모함을 하고 부추겨서 그런 위험에 빠뜨린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헤라클레스가 영웅으로 성장하고 끝내는 신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헤라의 영광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어렸을 때 헤라의 젖을 빨았다거나 뭐 이런 일화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메아의 사자와 레르네의 휘드라, 이것도 다 헤라가 양육을 했던, 헤라의 양육을 받은 짐승들이죠. 짐승들의 여주인이라고 고대부터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근동 신화에도 나오고 뭐 그리스 신화에도 아르테미스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다 짐승들을 기른 여주인이라는 어떤 고대적인 종교의 어떤 흔적들을 보여주는 존재들이거든요. 헤라가 이런 짐승들을 기른다는 측면도 있고, 튀폰을 낳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튀폰은 원래 가이아가 타르타로스랑 결합해서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이아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헤라는 큰어머니신, 대지신 뭐 이런 역할도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우스의 바람기에 대한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주 업무다 보니까, 주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의 연애 사건은 없는데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익시온이라는 왕이 그 헤라를 넘봐요. 그러니까 신들과 친해서 서로 왕래하고 뭐 잔치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헤라를 자주 보면서 헤라에게 탐욕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제우스가 그걸 눈치를 챘고, 그래서 제우스가 네펠레 여신, 구름이라는 뜻인데 네펠레 여신, 구름은 여러 가지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헤라 모습을 한 네펠레랑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라 접근하게 해서 익시온이 이제 헤라랑 동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왔던 존재가 켄타우로스, 반인반마. 켄타우로스에서 켄테로라는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데, 켄테로는 찌르다라는 거, 찌르다. 그 다음에 아우라, 이게 공기. 그래서 공기를 찔러서, 구름이라는 게 공기 같은 거니까 공기를 찔러서 낳게 한 존재. 그래서 켄타우로스라는 이름이 생겼다.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시온은 이제 제우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제우스에게 벌을 받는 거죠. 영혼이 불타는 수레바퀴에 묶여서 태양을 돌리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우스의 벌을 받는 거는 일종의 그 세계의 운행과 관련돼 있는 벌을 받게 돼요. 도상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상학적으로 보면 머리에는 관을 쓰고 손에는 게 지팡이, 홀을 들고, 그 르네상스 이후에는 공작. 이제 그 헤라 여신의 어떤 상징수, 상징조, 새가 이제 공작인데, 공작은 원래 히랍에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생겨난 얘기입니다. 헤라 여신이 공작을 삼았고, 뭐 아르고스의 눈을 떼다가 공작 깃털에다 달았고,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생겨난 얘기고요. 헤라 여신의 별칭이 이제 황소눈을 한 헤라라고 하거든요. 부피스 헤라라고 하는데, 황소눈의 헤라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처음에는 헤라가 여신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소 모습을 한 여신 아니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흔적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 신화도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다 인격신 형태, 인격신이 아니라 개성화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관련된 뭐 토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된 우리 무슨 웅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모습을 한 여신에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클레오비스와 비톤 얘기에서도 황소 대신 수레를 끌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황소를 섬기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아마 처음에 사람 여자가 아니라 황소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헤라, 상당히 어려 보이는 헤라 여신의 모습이에요. 귀엽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거는 톤도 동그란 접시이고, 퀼릭스 술잔입니다. 이것도 이런 술잔 있으면 참 술맛이 좋겠어요. 기원전 470년경 화병. 그다음에 이거는 제우스와 헤라인데 이 장면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로이 전쟁 얘기를 보면 결국은 이제 신들이 편을 갈라서 한쪽은 그리스 연합군 편을 들고 한쪽은 트로이아 편을 들거든요. 제우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적인 존재이고, 근데 이제 헤라는 그리스 연합군 편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들이 자꾸 이제 인간들의 전투에 가서 막 상처도 있고 뭐 막 신과 인간들이 뒤얽히니까 제우스가 신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제 헤라가 보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 연합군이 불리해지고 있거든요, 전쟁에서. 그래서 제우스 몰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을 거들어주고 싶어서 제우스를 유혹합니다. 제우스가 이제 그 전쟁의 판세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헤라가 무슨 아프로디테 여신으로부터 뭐 남자를 유혹하는 허리띠 같은 걸 딱 메고 가서 제우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불타는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헤라랑 동침하고, 그러고 나서는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헤라가 얼른 일어나서 제우스가 잠든 사이에 그 그리스 연합군을 도우러 트로이로 가는 거죠. 그 장면을 해서 제우스 이제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헤라의 아름다움에 정신이 나갔죠. 이게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리아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이다산에서 그랬거든. 이다산에 있는 주피터와 유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임스 베리라는 화가가 1773년에 그린 겁니다. 아까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저주를 빨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를 낳게 하고 제우스가 이 아이를 불사의 아이로 만들고 싶어갖고 인간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갖고 헤라가 잠든 사이에 제우스가 공중을 날아서 이렇게 유노의 젖을 빨게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장사니까 어릴 때부터 젖을 너무 세게 빨아서 깨어났고, 그래서 이 헤라가 가슴을 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빨려 나왔던 젖이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서 은하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은하수의 영어 이름이 밀키웨이잖아요. 우유를 뿌려놓은 것 같이 뿌옇게 이렇게 하늘에 보이니까 그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독수리가 제우스의 번개를 나르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 에로스가 날고 여기저기 공작이 보이죠. 헤라 여신의 상징, 제우스 뭐 옷감 색깔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야코포 틴톨레토 1575년도 이탈리아 화가 그림이고요. 이게 이제 그 아르고스의 여사제가 클레오비스와 비톤이 끄는, 자기 아들들이 끄는 수레를 타고 헤라 신전에 도착하는 모습이죠. 좀 확대해 볼까요? 이 모습. 여기 타고 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작품은 니콜라스 피에르 이고 1649년도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조각인데 클레오비스와 비톤. 예, 이걸 쿠로스상이라고 불러요. 젊은이상, 젊은이들이 나오는 상인데 이거 굉장히 미술사에서 유명한 작품입니다. 폴리메데스, 아르고스 출신의 폴리메데스. 이 조각가도 지금 아르고스 출신이잖아요. 아르고스 출신의 폴리메데스라는 조각가의 작품인데 기원전 580년경 작품이고요. 이게 미술사에서 유명한 이유는 이 머리를 보면 좀 연상이 되겠지만 이게 이집트인들 머리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당연히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이집트 영향이 많이 컸고, 그래서 이집트 조각상처럼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몸이 정면을 향해 있고, 이집트의 조각이나 미술의 특성은 사물의 본질을 보이는 형태,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각상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림 같은 거 보면 얼굴은 옆면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은 전면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얼굴의 특성을 보여주는 각도, 뭐 몸통의 특성을 보여주는 각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발도 옆으로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딱 이렇게 일자로 딱 붙어 있죠. 이게 굉장히 정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이제 이집트 조각이랑 거의 유사한데 이 부분 발이 지금 살짝 반발 정도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인 부분이 생긴 거죠.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미술평론가는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한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헤라 여신 공작새 있고 아름다운 나신을 보여주고 있는 헤라 여신을 보여주고 있는 저 위에는 제우스의 독수리가 보이고 있고요. 귀스타프 모로. 그래서 뭐 제목이 재밌어요. 유노에게 불평을 들어놓는 공작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평을 들어놓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1881년도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헤라 얘기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개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